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삼이 다 파릇파릇하고 잎도 좋고, 보통 이제 저도 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작물이 좋은 거는 잎하고 줄기하고 이게 좋으면 보통 다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좋다는 거는 인삼도 좋다는 거고, 네. 이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인삼이 파릇파릇해가지고 다 좋아 보여요. 이 뭐 환경도 좋겠지만 재배하시는 분이 잘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인삼밭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이거 분무, 약재를 분무하는, 미세 분무하는 네. 이런 시설이 따로 돼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1800칸 네. 그러니까 해도 18마직인데 1시간이면 끝나요. 한 시간이면. 예. 네. 그러니까 뭐 농사 짓기는 뭐 일도 없겠네요, 사실. 예, 따지고 그리고 주기. 여기 보면 풀도 거의 없잖아요. 풀도 없고 이렇게 한 3년간 4년간 되면은 일은 없어요. 초기 이제 시설 투자하는 거, 시설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만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물론 팔 때도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이제 인삼 재배는 크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땅값. 임대료가 참. 예, 왜냐면 이게 내 땅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한번 재배하면 못 하니까요. 인삼 재배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싶어도 그 인삼 재배 안 한 땅, 네. 그리고 인삼 농사를 하기 좋은 땅, 이는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구하기만, 뭐, 이 땅만 잘 구하면, 우리, 이렇게 뭐 농사 잘 지으면 뭐, 일도 없겠네. 몇만 평도 하겠네요, 혼자서. 아니, 시설 만드는 거야, 뭐 본인이 할 게 아니고, 뭐 인부 써가지고 같이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뭐 농약 지는 건 혼자서 해도 될 것 같고. 네. 수확도 뭐 그 도매상에 팔아도 되고, 뭐 인부 써가지고 수확해도 되고. 아니, 이상값만 제대로 나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이걸 또 생각해 보세요. 이 18마지기씩 할 수 있는, 20마지기씩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삶을 매년 심는 거예요. 한 번만 심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5년은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힘들지, 그 다음에 인상값만 좋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올해 캐고 내년 캐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칸당 10만원이라고 하면은 올해도 1억 8천, 내년에도 1억 8천 계속 캐니까요. 보통 그러면 인삼 재배하다가 중간에 조금 인삼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다. 네. 내가 5년간 수확하려고 했는데 네. 인삼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4년간에 이렇게 캐가지고 팔 수도 있겠네요. 그 인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인삼 가격이 오르면은 서서히 계속 몇 년 올라요. 왜냐면은 오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미 재고가 없다든지. 그러면 재고가 1년만 없을 수가 없잖아. 이것은 한번 재배하려면 5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오르면 5년 동안 계속 올라요. 이 인삼이 요즘에는 뭐 국내산 인삼도 많겠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없나요? 맞아요. 그것도 시장에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 그게 사실 국산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만 있으면 가격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을 건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아졌죠. 아니 그것보다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엄청 줄었어요. 이전에는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비하니까 수출 물량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중국 것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수출도 조금 줄고 수입이 차츰 들어가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그 나라도 크고 농산물도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수입된다 보면 인건비도 엄청 싸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인건비도 싸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쪽도. 그런데 아직도 중국에 그 진출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거 최고로 쳐주고 걔네 중국 사람들도 중국 인삼을 안 알아줘요. 옛날부터 고려 인삼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삼 알아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원래는 중국에서 인삼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뭐 밀수 비슷해가지고 씨앗을 가져가서
아, 그건요. 한 10년 전인가 예. 그 금산에서 예. 중국 사람들이 금산에서 엄청난 양을 씨를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kg에 이끌에 한 10만 원 받다고. 1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100만 원 이런 가격을 식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 가져갔죠. 매점을 해버리네요, 씨앗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안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씨앗을 막 이제 매입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씨앗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씨앗이 많이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재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뭐 단기간 봐서는 씨앗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비싸게 파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또 역으로 우리 이삼농가에 저 피해로 들어오네요. 그러죠. 3년 동안은 좋죠.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3년부터 씨를 재배할 수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씨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농민들이 아니죠. 그 어쩔 수 없죠. 뭐. 네. 당장 그래도 뭐 그렇게 장사꾼이 비싸게 산다 그러면 파는 게 파는 게 일인데, 국가적으로 좀 못하게 법적으로라도 해놨으면은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사실 인삼도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하고 기간적 뭐 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인삼 농가가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삼을 가져가서 그쪽에서 재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난 삼을 가지고 또 다시 심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난 씨를 가지고 계속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이 조금씩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삼이 우리나라와 저기 북한하고 해서 나는 인삼과 인삼은 어디군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달라요.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나온 삼을 보통 화기삼이라고 하는데 삼이 달라요. 그리고 성분도 달라지고 같은 위도를 보더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점차 자기네 토착화된 인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 우리 거 씨를 가지고 갔어도 길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인삼이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삼 가격은 어떤나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보통. 중국삼은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기삼이나 저기 캐나다나 미국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쪽으로도 넘어오네. 거기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요? 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나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네, 전문가는 다 생긴... 구분이 되겠죠? 네, 저희들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구분이 안 되는 게 중국산. 가공을 하면 이제 뭐 구분은 안 되겠죠. 뭐. 그러죠. 근데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미국 화기삼. 홍콩에서? 왜냐면은 그쪽에서 어떤 상수를 폈냐면은, 한국 인삼은 우리나라 것이 원체 비싸거든요. 홍콩에서 팔을 때도. 그런데 한국 인삼은 열이 난다고 걔네들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 덥잖아요. 거기서 열까지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열이 안 난다. 우리나라 삼은 열이 난다, 이렇게. 근데 그 속설이 우리나라까지도 파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삼은 열 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이?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보호하면서 나는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안 좋은 걸로 이제 악화를 시켜놨네, 그럼. 그러죠.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건데, 열이 난다고 그게 병처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몸에 열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는 걸로. 많으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죠. 예. 그러죠.